안녕하세요. 주영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돈 되는 내 집 마련 시리즈죠. 그래서 분양으로 내 집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목 보시니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번 내 집 마련 강좌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라도 내 집 마련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쉽게 내 집 마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략 한 8가지 주제를 이야기를 드리고자 해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너무나 상투적이긴 한데 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역시 이제 먼저 그 대부분의 분들이요. 그 투자하면은 내 인생하고 전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제 요즘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재테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상당히 적극적인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세상 모든 일이 그러겠지만 이 투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긍정적인 마음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를 하면 위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긍정적인, 어떻게 말하면 좀 더 공격적인, 약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 투자하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늘 예금만 한다. 잘 아시죠, 여러분? 요즘 그 인플레, 물가 상승률이 이자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예금을 하면은 오히려 재산 가치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부를 늘리는 방법이 아무래도 훨씬 더 쉬운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다음으로 여러분 그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는요. 역시 이제 투자라는 거는 내 돈이 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이제 시드머니라고 하는 건데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차를 뭐 여러 대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3억짜리 비싼 외제차를 갖고 있으면 돈 못 모으겠죠. 그래서 좀 더 계획적인 재무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저축률이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해 있는데 예전 60년 전 우리 선배들처럼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에 할애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고생스럽겠지만 소득의 대략 30% 정도 이상을 저축으로 그다음에 대략 한 10% 정도를 보험으로 리스크를 대비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나머지 60%는 써야죠. 생활비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출을 억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젊은 분들은 저도 꽤 젊을 때 차를 샀습니다만은 차를 먼저 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차 있으면 편하죠. 놀러 다닐 수도 있고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말이죠. 그렇지만 역시 차량 하나에 들어가는 돈이 꽤 많죠. 차 한 대 대략 연간으로 따지면 유류비를 뺀다 하더라도 대략 한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저축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금융권 관련해서 신용 관리가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야 뭐 누구나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요즘 이제 우리가 대출 상품도요. 흔히 이제 변동이자 제도를 많이 쓰고 있죠. 변동이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CD 금리 같은 기준금리에다가 뭐 CD나 코픽스를 많이 씁니다만은 여기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이에요. 그럴 때 이 가산금리가 개인의 신용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은행권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4등급 이상이 되면 상당히 저리해요. 그런데 5등급 미만으로 떨어져 버리면 문제가 조금 되거든요. 그래서 신용관리가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지불과는 안목을 좀 키워야 되겠다. 사실 이제 우리가 뭐 대부분의 것들이 그런데 이 부동산 투자도요. 그 안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안목이라는 거는 일단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현장 체험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 실력을 쌓지 않으면 안목을 쌓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이 실무 강의를 통해서 많이 듣고요. 그다음에 많은 정보를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게 있으면 Q&A를 통해서 질문하시고요.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권하는 책들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그다음에 그 자료에는 안 넣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투자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 좀 식상하긴 한데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아라. 이게 뭔 말일까요?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쌀 때는 사고 비쌀 때는 팔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앞으로 우리가 강의를 해나갈 주제들 중에 하나인데 대략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이고 향후 가격이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는 판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라는 거죠. 경기. 현재 경기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경제학 쪽을 주로 강의하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꽤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내 집 마련 강의가 끝나고 나면 또 이제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뭐 흔히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경기라는 게 이렇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 그죠? 그럴 때 딱 그림 보니까 이게 바닥이네요, 그죠? 나쁠 때이고요. 여기 좋을 때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바닥에서 사서 꼭지에서 팔면 가장 좋죠. 그런데 문제는 바닥이라는 걸 알기도 쉽지 않지만 문제는 상당히 리스크가 커요. 이때는 굉장히 불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에서 사라는 이야기는 적절한 선을 사라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꼭지에서 파는 게 아니고 꼭지에서 팔려다가 경기가 후퇴하면 문제가 되니까 적절한 선에서 팔아라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깨에서 팔아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관찰한 결과 대부분의 분들은 반대로 행동해요. 왜냐하면 이때는 대단히 경기가 안 좋을 때예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주 비관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뭐 투자 전혀 생각하지 않죠.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부동산처럼 고가의 재화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실력이 있든지 아니면 상당히 많은 돈이 있든지 아니면 상당히 많은 정보나 주변 인맥이 있든지 아니면 배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때 전혀 고민을 못해요. 걸어 무릎에서 못 산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주로 매수를 하느냐? 오히려 이때쯤 되면요, 이때쯤 되면은 이미 초기에 투자했던 분들이 팔아서 돈 벌었다는 소문이 나요. 야, 옆집 아저씨 있잖아, 그 대머리 아저씨, 그 아저씨가 그제 아파트 팔아가지고 4억을 벌었대. 이런 소문이 나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우리 주부들의 그 차 모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전에 아이들 보내고 차 한잔 하면서 4억이 갑자기 10억이 되고요. 10억이 갑자기 15억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가장 조심할 이야기인데 남이 돈 벌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 이전에 샀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이때 많은 분들이 막 덤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덤비다 보니까 이때는 리스크가 없어 보이죠. 너도 나도 막 부동산을 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요 정보가 많고 돈이 많고 배짱이 좋은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샀다가 팔 때 부동산이 잘 안 팔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환금성. 그럴 때 오히려 환금성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들러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면 어떻게 되느냐? 한동안은 잘 올라갑니다. 이때가 이제 호경기의 절정이거든요. 그래서 호경기의 절정은 누가 봐도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일단 사고 나면 한 4달은 기분 좋죠. 그래서 매일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집에서 야, 벌써 또 올랐대. 이렇게. 그런데 하다 보면은 불경기가 찾아오고요. 불경기가 찾아오면 이 부동산 시장이 일반 동산, 일반 재화랑 좀 다른 게 있는데 후퇴가 대단히 빨라요. 그래서 일단 거래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요. 이분이 나중에 집을 팔아먹으려면 얼마 정도 기다려야 되느냐. 다시 경기가 나빠졌다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다시 말해서 대략 한 부동산 경기가 약 한 20년 좀 안 되거든요. 단주기로 봐도 대략 한 10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한 20년 기다렸다가 본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일단 한번 실패하고 나면 왜 실패했는지 공부하고 원인 분석하는 게 아니고 야,
내 팔자에는 부동산이 없나 보다. 예. 나는 그냥 저금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물론 열심히 사시는 거죠. 그걸 나무랄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 억울하죠. 왜냐하면은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 이때 돈을 벌었다라는 소문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 돈을 벌었던 사람은 이보다 훨씬 전에 구매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앞으로도 많이 말씀드릴 텐데 일반인들하고 반대로 가야 돼요. 소위 말해서 거꾸로 투자인데요. 이게 머리로는 돼요. 머리로는 되는데 심리적으로 그 외로움을 이겨낸다는 게 쉽지 않죠. 즉 남들은 다 말리는데 나 혼자 꿋꿋하게 투자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특히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말릴 때는 대단히 외롭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외로움 또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흔히 듣는 격언인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라는 거는 결국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은 일반인들과는 반대로 가라. 거꾸로 또는 거꾸로. 발음을 조금 세게 할게요. 거꾸로 투자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본질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거꾸로 투자하건 남들과 똑같이 투자하건 투자를 할 때는 매수 시점이라는 거 하고 매도 시점이라는 걸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이 적절한 매수 시점하고 매도 시점을 잘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매수하고요 매도 시점을 잘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경기에 대한 예측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본질적인 거는 뭐냐 하면요 가격에 대한 예측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 거꾸로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가격. 예를 들어 보죠, 여러분. 예컨대 제가 유용한 점쟁이를 안다 생각할게요. 이 점쟁이는요, 제가 100번 물어보면 100번을 다 맞춰요. 그래서 자, 이 주식은 가격이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어봤더니 100번 다 맞히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는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점쟁이한테 물어만 보면 될까요? 물어만 보면 되겠죠. 이 사람이 올라갈 거라면 빨리 사고 떨어질 거야 라면 빨리 처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공부를 안 해도 되겠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학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조금 어렵게 말하면 가격 변수예요. 가격 변수. 즉 가격을 예측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시경제학은 주로 가격을 예측하는 작업이고요. 거시경제학은 국가 전체의 가격을 물가라고 그래요. 물가. 그 다음에 금융경제학은 돈의 가격이 이자거든요. 그래서 이자율을 알고 싶어하는 게 경제학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경제학은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돈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가격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앞으로 실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상당 부분 할애할 것들 중에 하나가 미래 가격을 어떻게 예측할 것이냐예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는 주로 이제 청약 통장과 관련되는 것들 또는 분양 상품과 관련되는 것들을 이야기 드릴 거고요. 다음번 시리즈에서는 주로 경기 또는 거래량 파악,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드릴 생각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처음 뵀는데 오늘은 이와 같은 자세를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까 내려갈까에 대한 관심을 늘 갖고 계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능하면 일간 스포츠라든가 이런 스포츠 뉴스보다는 환경이나 매경 같은 경제신문을 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사설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제 투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수 잘해야 되겠죠. 매수. 그래서 매수는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자 매수를 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뭐 대부분 차차차 쪽에서 강의가 될 텐데요. 일단 급매물을 싸게 사는 것 이거 아주 좋은 방법이죠. 예. 아니면 이번에 제가 주로 이제 강의할 내용이 이쪽에 해당하는데요. 아파트 청약을 통해 가지고 청약을 통해 가지고 당첨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향후 말씀드릴 예정이기도 한데 경매 등을 활용해 가지고 싸게 사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경매 등이라 했던 이유는 경매나 공매를 이제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이런 것들하고 이제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경기 흐름을 잘 파악한다. 다시 말해 불경기일수록 싼 게 많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려면 경기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그 재테크 투자 초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단은 청약이에요, 청약. 왜냐하면 이 급매물이라는 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게 내가 원하는 입지의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판교에다가 집을 하나 사고 싶다. 급매물이 없단 말이죠. 강남에 사고 싶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입지를 장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이 경매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재테크 강의 중에 경매가 상당히 유명한데 인기가 또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소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 이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 분명히 있죠. 그런데 리스크도 있다는 점도 알아야 돼요. 권리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했을 때는 인수가능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죠. 또 하나는 요즘 일반인들이 지나치게 경매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그 경매 법정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물건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거죠.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쌀까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시세 대비해서 경락률이 100%에 근접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 이야기는 남기는 게 별로 없다. 저도 이제 몇 개 받아봤는데 가장 많이 남는 게 대략 1억 얼마 남았어요. 그러니까 경매를 통해서도 우리가 청약에 당첨됐을 때 얻는 피 정도 이상을 얻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 됐다 그 이야기죠. 또 경매는 대부분은 상당히 낡은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유지 보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팔아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 비용이 좀 들어간다라는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경기 흐름을 잘 파악한다는 거는 이 부동산 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경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은가요? 나쁜가요? 라고 국내 최고 전문가 10명한테 물어보면요. 대부분은 이야기가 달라요. 현재 저점입니다. 저점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저점을 지났습니다. 어떤 분은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복잡하고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요거는 좀 공부가 돼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되기 전에 비교적 작은 양의 공부를 가지고 투자에 임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누구나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잘 모르는 분양이죠, 분양. 그래서 이번에는 주로 이 분양과 관련해서 어떻게 분양을 받는 것이고 그 절차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당첨되기가 쉬운 것이고 또 혹시 젊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상품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뭐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차차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익혀가자고요. 자, 다음으로 보면 다음에 이제 매도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역시 매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쌀 때 살 수 있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고요. 매도는 욕심만 내지 않으면 어지간히 매도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도를 잘하는 방법도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매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죠. 자, 첫 번째로는요. 일단 경기를 좀 알아야 돼요, 경기. 그래서 현재 경기가 호황인데 언제쯤 후퇴기로 접어들 것이냐에 대한 예측이 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를 보면 매수 또는 매도 타이밍이 결정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경기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거래량 분석이에요, 거래량. 그래서 나중에 제가 거래량 분석한 것들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우리가 거래량을 좀 보면은요. 일단 매수 또는 매도 타이밍, 특히 매도 타이밍이 상당히 잘 보여요. 그래서 타이밍이 보인다라는 것, 특히 어떨 때쯤 팔아야 상당히 빠르게 처분하고 용이하게 처분할 수 있느냐를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수요 공급을 분석하다 보면은 또 매수 또는 매도 타이밍이 보이는데 이 수요 공급을 우리가 분석함으로써 가격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가격의 변동을 분석하다 보면 매도 타이밍도 발견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역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수를 잘하는 건데 적절한 시점에 하는 건데요. 매도도 어떻게 하면 보다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일부가 분양으로 돈 벌기입니다. 다시 말해 분양으로 내 집 마련하는 하는 건데 분양으로 내 집 마련하기 시리즈가요. 대략 이렇게 8개 정도로 제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도대체 우리가 청약통장이라는 걸 꼭 가입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것이고요. 청약통장이 생각보다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지는 않은데 상당히 좋은 청약통장이에요. 세제 혜택도 있고 이자도 좀 비싸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가입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 잘 몰라요. 일단 청약통장은 당첨되고 나면 이제 뭐 쓸모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이미 집을 사고 또는 유주택자 아니면 당첨이 되고 나면 청약통장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냐라는 걸 한번 분석해 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파트 청약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1순위, 2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느냐라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도대체 어떤 지역의 아파트가 피가 많이 붙을 것이냐. 나중에 이제 입지 상권 분석이라는 것도 강의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만은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죠. 어떤 지역은 피가 많이 붙고 어떤 지역은 피가 전혀 안 붙더라. 왜 그럴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던데 이 분양권 전매라는 거는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최근에 이제 우리 국토부에서 발표한 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예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만은 어쨌든 민간 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걸 활용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내 집 마련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가요. 나중에 이제 그 분양상담사 전문과정이라는 거를 조금 더 그 상세히 강의할 예정인데 이 분양상담사라는 게 되면 내 집 마련에도 도움이 되고 돈 버는 데도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걸 한번 이야기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건국대에서 이 분양상담사 과정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 젊은 분들이 물론 많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연세가 많은 분들도 꽤 오세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 젊은 분들은 주로 이제 분양상담 쪽을 하고 싶어서 오시는 거고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요. 오히려 시행을 하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시행을 하려면 잘 팔아야 되거든요. 잘 팔려면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겠냐라는 걸 이제 보러 오시는 거죠. 그래서 뭐 건대에서는 이제 분양상담사 과정에서 소위 주택공급하는 규칙이라든가 업시설 같은 것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마케팅이라든가 분양사무소 관리 방법, 인력 배치 뭐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도 이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분양상담사가 한번 돼보고 싶다 또는 그쪽 일을 한 번은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정보는 많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별도 전문 과정으로 이번처럼 일반 과정 말고 한번 들어보실 걸 강력히 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이번에는 이제 그 분양을 통해서 어떻게 내 집을 싸고 좋은 집을 또 피가 많이 붙는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집을 장만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뭐 너무 빠르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와 같이 앞으로 강의를 구성해 나가겠다라는 걸 약속을 드리고요.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